이번 승무패 44회차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8경기, 스페인 라리가 경기가 6경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비중이 상당히 높고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얼마만큼 선방을 하느냐가 등수에 들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주중에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위주로 프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4경기를 다뤄드리고 나머지 4경기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에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인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아쉽게 맨시티에 밀리면서 준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반면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16위를 차지를 하면서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체급적인 면에서 아스날이 상당히 우위에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성적이 3승 4무 1패를 거뒀습니다. 8월 6일 맨체스터 시티와 커뮤니티 실드라는 경기를 치렀는데 경기 막판까지 0대1로 지고 있다가 후반 막판에 트로사르 선수의 극장 동점골이 나오면서 극적으로 승부차기에 갔고 승부차기 끝에 맨시티를 꺾으면서 어쨌든 커뮤니티 실드라는 우승컵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자신감이 한껏 올라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트로사르라는 공격수가 맨시티전에 극장골을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프리시즌에 4골을 넣어주면서 굉장히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트로사르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스 오른쪽 측면 자원인 부카요 사카 선수 역시 프리시즌에 2골 3도움을 올려주면서 제 몫을 해줬기 때문에 아스날이 올 시즌도 변함없는 활약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에서 중앙 미드필더 데클란 라이스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중원까지 보강이 됐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전 공격수인 가브리엘 제주스 선수가 또다시 프리시즌에 무릎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개막 후 몇 주간은 결장이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최전방 쪽의 공백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이 최전방 쪽도 공격을 보강을 했는데 이 첼시에서 하베르츠라는 공격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물론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아니지만 이 첼시 시절에도 펄스 9, 이른바 가짜 9번 역할을 굉장히 많이 소화를 해온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 제주스가 부상으로 빠지는 기간에 하베르츠 선수가 아스날의 최전방 공격을 얼마만큼 잘 이끌어줄 수 있을지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여지는 시즌 초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성적이 2승 1무 4패로 그다지 좋지가 못했습니다. 8월 5일 프랑크푸르트와의 프리시즌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마무리를 했는데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공격수 황의조 선수가 프리시즌에 한 골을 기록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 데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자원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지는 것이 기존의 공격수인 아워니나 브레넌 존슨 같은 자원들과 경쟁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가 당장에 선발로 기용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프리시즌에 득점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로스터에 등록이 된다면 프리미어리그 데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이번 시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프리시즌에 노팅엄이 7경기에서 3골밖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개막전부터 아스날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이변을 노려보기에는 상당히 체급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이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조명을 해드릴 선수는 아스날의 공격수 트로사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브라이튼에서 영입이 됐는데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알토란 같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가브리엘 제주스 선수가 공격 쪽에서 이탈이 됐을 때 이 트로사르 선수가 펄스9 가짜 9번 공격수 역할뿐만 아니라 이 측면 자원 마르티넬리 선수가 없을 때는 측면까지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멀티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멀티 포지션 소화 능력뿐만 아니라 오른발과 왼발 양쪽 양발 모두 잘 쓰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공격 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트로사르 선수가 프리시즌 기간에만 4골이나 넣었고 맨시티와의 커뮤니티 실드에서도 극적인 동점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트로사르 선수가 얼마만큼 다방면으로 활약을 해주느냐도 아스날이 맨시티와의 우승 경쟁에 있어서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가늠을 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본머스 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15위를 차지를 했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14위를 차지를 하면서 순위상으로는 지난 시즌 굉장히 비슷한 체급을 보였던 두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액면가로는 여전히 웨스트햄이 체급이 높은 팀이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굉장히 성적이 좋지 못했지만 컨퍼런스 리그라는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시즌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에 굉장히 변화가 많았는데, 먼저 프리시즌의 성적이 3승 2패의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8월 5일 로리앙과의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에서는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개막을 앞두고 예열을 마친 본머스인데, 프리시즌 5경기에서 10골을 넣어주면서 경기당 평균 2골로 굉장히 준수한 득점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본머스가 이번 시즌에도 잔류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을 받았던 측면 자원 중에서 이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측면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프리시즌에만 3골을 넣으면서 부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암이라는 질병을 극복을 한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본머스의 측면 자원도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머스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난 시즌에 1부 리그에 잔류를 시켰던 이 게리 오닐 감독과 결별을 한 다음에 새로운 감독을 영입을 했는데, 그 새로운 감독이 바로 지난 시즌에 스페인 라리가 라요라는 팀을 이끌었던 이라올라라는 감독이 전격적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이라올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스페인 라리가 라요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했던 감독이고, 특히나 전방 압박이 굉장히 빡세게 들어가는 감독이기 때문에 본머스가 기존의 팀 컬러와는 전혀 다른 축구를 보여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페인 라리가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경기 템포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많은 리그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이라올라 감독이 그러한 전방 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는 몇 경기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 라요에서 굉장히 빡센 전방 압박 전술을 구사를 했던 이라올라 감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 라리가 발렌시아에서 활약을 했었던 측면 자원 클라이베르트 선수까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이 데이비드 브룩스 선수와 더불어서 클라이베르트까지 추가가 됐다는 점에서 본머스가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측면 쪽에서 뎁스가 강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웨스트햄은 프리시즌 성적이 3승 1무 2패였는데 8월 5일 레버쿠젠에게 0대4 대패를 당하면서 개막을 앞두고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까지는 좋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웨스트햄이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바로 핵심 미드필더 데클란 라이스 선수가 아스날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의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장신 공격 옵션이었던 스카마카 선수가 세리에 A 아탈란타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핵심 자원들이 이적이 된 것에 비해서는 또 다른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력이 조금은 많이 약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수 맥과이어 선수와 미드필더 맥토미니 선수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맨유의 수비수 맥과이어 선수나 미드필더 맥토미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맨유에서도 주전 자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웨스트햄이 이 두 선수를 영입을 한다고 해서 이 데클란 라이스 같은 선수들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을지는 상당히 미지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핵심 공격 자원인 보엔 선수가 프리시즌에 3골 2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웨스트햄 특히 보엔 선수가 득점을 기록한 팀들이 모두 체급이 낮은 팀들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다소 영향가가 떨어질 수 있는 공격 포인트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웨스트햄이 본머스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본머스의 두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이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측면 자원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을 받으면서 최근에 2시즌 정도는 제대로 경기를 소화를 하지 못했는데, 암을 극복을 한 다음에 최근에 프리시즌에서 3골이나 넣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비드 브룩스의 복귀는 또 다른 영입과 같은 효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시는 분이 바로 이라올라라는 본머스에 새롭게 부임을 한 감독님인데, 이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 라이오 바이카노에서 굉장히 좋은 축구를 보여줬고, 특히나 빡센 전방 압박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한 방을 보여주면서 라리가에서 강팀들조차도 굉장히 꺼려했던 것이 라이오라는 팀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이라올라 감독이 본머스라는 팀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라리가 때만큼 왕성하게 전방 압박을 가져갈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본머스가 기존의 팀 컬러보다는 확실히 공격적인 축구로 변모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웨스트햄 쪽으로 투표율이 몰릴 경우에는 충분히 본머스 쪽으로 꺾어볼 만한 요소가 많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 대 루튼타운이라는 승격팀의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6등을 차지를 하면서 유럽 대항전 티켓까지 거머쥐었기 때문에 구단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루튼타운 역시 지난 시즌에 극적으로 1부 리그로 승격을 하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성적이 1승 1무 2패로 액면가 자체로는 좋지 못했지만 2패를 당한 상대가 첼시, 뉴캐슬이었고, 첼시를 상대로 3대4, 뉴캐슬을 상대로 1대2, 강팀들을 상대로 한 골차 아쉬운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확실히 브라이튼 특유의 경기력 자체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였던 라이오와의 프리시즌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둔 브라이튼이고,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맥칼리스터 선수가 리버풀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중원 쪽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약점으로 지적을 받았었던 최전방 공격 쪽에서 이 와포드 출신의 공격수 주앙 페드로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선수가 와포드에서도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감독이 이 주앙 페드로 선수를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을 해왔고 자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라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 데제르비라는 명장 아래에서 주앙 페드로 선수가 얼마만큼 활약을 해줄 수 있을지가 브라이튼이 이번 시즌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앙 페드로라는 공격수가 프리시즌에 2골을 넣으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는 브라이튼이고, 지난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일본 대표팀 측면 자원인 미토마 카오로 선수 역시 프리시즌에 득점은 없었지만 어시스트를 2개나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면에 루튼타운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성적이 3승 3무 1패로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8월 5일 보움과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뒀는데 비교적 많은 프리시즌 경기를 소화를 했지만 대부분 체급이 낮은 팀들과의 경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프리미어리그 팀인 울버햄튼과 프리시즌 경기를 치러서 0대0 무승부를 거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브라이튼급의 강팀을 상대로 프리시즌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루튼타운이 과연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과 어느 정도 체급이 맞춰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경기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루튼타운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들이 193cm의 장신 공격수 아데바요라는 선수가 있는데 지난 시즌에 7골 4도움을 올려주면서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고 이 프리시즌에 1골 2도움을 올려주면서 확실히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 연계 능력이나 마무리가 뛰어난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20골 7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1부 리그 승격의 1등 공신이었던 공격수 모리스 선수 역시 프리시즌에 3골을 넣어주면서 기대를 모았기 때문에 이 루튼타운의 공격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아데바요와 모리스 선수가 1부 리그에서도 과연 얼마만큼 통할 수 있을지가 루튼타운의 이번 시즌 1부 리그 잔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공격수입니다. 왼쪽에 파랑색 유니폼이 바로 브라이튼의 새로운 영입생 공격수 주앙 페드루 선수이고 이 주황색의 두 명의 공격수가 루튼타운의 모리스 선수와 아데바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브라이튼의 주앙 페드루 같은 경우에는 이 와포드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브라이튼의 대제르비 감독이 이 페드루 선수를 두고 굉장히 잠재력이 풍부한 공격수이기 때문에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대제르비 감독 체제에서 얼마만큼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프리시즌에 2골이나 골맛을 봤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지난 시즌에도 강팀들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번번이 덜미가 잡혔던 것이 바로 최전방 골 결정력 부족이었기 때문에 이 주앙 페드로 선수가 얼마만큼 골을 넣어줄 수 있을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루튼타운 같은 경우에는 모리스와 아데바요라는 이 공격 원투펀치가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특히나 이 모리스라는 공격수가 2부 리그 챔피언십에서 20골 7도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1부 리그에서도 얼마만큼 득점을 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브라이튼 대 루튼타운 굉장히 액면가로는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대제르비 감독 체제에서 패스와 점유, 주도하는 축구를 구사를 했던 팀이고 루튼타운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도 점유율 자체는 상당히 낮게 가져가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브라이튼이 적어도 6대4, 많게는 7대3 정도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두드리는 형국의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브라이튼이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얼마만큼 잘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지난 시즌 17위로 턱걸이 잔류에 성공을 한 에버튼 대 지난 시즌 10등을 차지한 풀럼의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성적이 4승 3무 무패였고 8월 6일 스포르팅과의 프리시즌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프리시즌 7경기 무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프리미어리그 팀이나 체급이 높은 팀과의 평가전은 없었기 때문에 7경기 4승 3무의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아할 만한 성적표는 아니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프리시즌에 패배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한껏 올라올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아스톤 빌라에서 베테랑 측면 수비수 애슐리 영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측면 쪽을 보강을 했습니다. 비아레알과 토트넘을 거쳤던 공격수 단주마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단주마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에 경미한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단주마 선수가 개막전부터 활용이 될 가능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버튼은 지난 시즌에 션다이치 감독 체제에서 맹활약을 해줬던 측면자원 드와이트 맥닐 선수가 프리시즌에 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개막 이후에 몇 주간 결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측면 쪽에서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에버튼이 지난 시즌에 굉장히 약점이었던 것은 바로 최전방 공격수의 골 결정적 부족이었는데, 그래도 프리시즌에 에버튼이 무페이 선수가 2골, 칼버트 루인 선수가 1골을 넣어주면서 득점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과연 얼마만큼 이번 시즌에 골을 넣어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풀럼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성적이 2승 2패로 주춤했는데, 그래도 8월 5일 호펜하임전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개막을 앞두고 승리를 맛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풀럼 역시 에이스 공격수인 미트로비치 선수가 사우디 이적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풀럼이 미트로비치가 최전방에 빠지게 된다면 미트로비치 특유의 헤딩 뚝배기 패턴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전방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풀럼이 이 미트로비치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울버햄튼의 베테랑 공격수 라울 히메네즈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과거에 머리 부상을 당했고 이 머리 부상 이후에 확연하게 컨디션과 폼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도 울버햄튼에서 상당히 저조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트로비치 선수의 공백을 라울 히메네즈라는 공격수가 얼마만큼 메워줄 수 있을까 조금은 의문감이 드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이 히메네즈 선수가 프리시즌 호펜하임전에서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열을 마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풀럼에게 확실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트로비치 외에도 측면 자원 솔로몬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다소 전력 누수가 있는 풀럼이지만, 그래도 장신 공격수 비니시우스 선수가 프리시즌에 1골을 기록을 하면서 미트로비치 선수의 공백을 비니시우스와 히메네즈 선수가 나눠서 메워줄 것으로 보이는 이번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공격수입니다. 왼쪽이 에버튼의 칼버트 루인 선수인데, 이 칼버트 루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유리몸일 정도로 굉장히 잔부상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도 부상 여파로 인해서 경기를 많이 소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에버튼이 반등의 분위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또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확실히 이 칼버트 루인 선수는 부상이 굉장히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상만 안 당하면은 특유의 뚝배기 능력도 좋고 연계 능력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에버튼이 최전방에서 확실히 무게감을 가질 수 있는 자원인데, 어쨌든 이 칼버트 루인 선수가 프리시즌에 1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부상 없이 얼마만큼 많이 활약을 해줄 수 있을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풀럼의 라울 히메네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울버햄튼 출신의 공격수인데, 히메네즈 선수 역시 머리 부상을 당한 이후에 확실히 경기력과 컨디션이 급격하게 떨어진 공격수이기 때문에 과연 풀럼이 지난 시즌 맹활약을 해줬던 미트로비치라는 공격수가 사우디로 이적이 될 경우에 히메네즈 선수가 얼마만큼 최전방에서 미트로비치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지가 이번 시즌 농사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두 팀의 스쿼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여전히 풀럼이 중원이나 측면 쪽에서 공격력이 더 좋은 자원이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 아무리 미트로비치가 이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풀럼 쪽이 근소하게 전력은 강한 모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나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핵심 측면 자원 맥닐 선수가 개막전 결장이 유력해졌기 때문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만큼의 빈공을 또다시 풀럼을 상대로 보여줄 경우에는 제 아무리 홈 경기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에 의해서 순위가 가늠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23억 4천만 원이 이율된 축구토토 승무패 44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8경기 중에서 4경기만 프리뷰를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프리미어리그 4경기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또 다른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만의 초안픽을 갈무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